라디오 없이 라디오 듣는 방법. PC나 스마트폰 켜고 보이나 다운로드 보는 라디오 선곡표 실시간 댓글까지 SBS 라디오 본방사수는 보이나 다운로드 검색창에 보이나 다운로드.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와 악압회적인 쉴드와 과도한 기름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제 11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그 월급쟁이들 애환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은 자발적으로. PD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진짜 회사 생활 10년 하면서 이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부럽네요, 두 분. 아니, 그러니까 두 분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이제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날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있어요. PD들이 모여서 하는. 매주 월요일에 부장님이랑 회의를 하는데 그게 1시 20분 정도 하는데 2시에 그날 왕십리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사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장님, 저 오늘 회의 불참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러길래 제가 오늘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사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쿨하게 회의를 없애주시더라고요. 회의 불참 허락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 이름을 꼭 얘기해야 합니다. 네. 정태익 CP님. 정태익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저 이승훈 PD랑 이재익 PD랑 이 두 분께서는 말하자면 왕십리 아이맥스? 아이맥스는 못 봤어요. 늦게 아이맥스는 가는 아니고, 바람에 아이맥스는 아니고 어쨌든 그 기자 시사회에 가셔가지고 무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접하셨고요. 저는 어젯밤에 이거 좀 녹음하려고 졸려 죽겠는데 밤 10시에 가가지고 새벽 1시에 끝나더라고. 아니 영화가 왜 이렇게 긴 거야? 3시간이야 무려. 졸라 길어 진짜 졸라 길어.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사갔던 그 헛개수가 이 피로를 굉장히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콜라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헛개수 2병 먹고 간신히 보고 나왔네. 근데 문제는 3시간을 봤는데 졸릴 때 봤는데도 지루하진 않더라고. 재밌더라고. 자,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지금 맡고 있고요. 원더풀 라디오 목포나무다 시나리오를 쓰는 영화인이기도 한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 희망상 변진섭입니다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라고 합니다. 오늘 참 파워 회장님 정말 깨알 같아 이거. 눈물 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남겨주셔가지고 참깨. 아유 정말 요거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파워 회장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운드 담당 김은종 PD님. 희망상 변진섭입니다. 팟캐스트가 6월 7일 이후 업로드가 안 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순위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 정말 지금이 며칠이야? 7월 지금 24일인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 파워 회장님 제가 이거를 담당자한테 제가 가서 제가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담당자가 하고 계시대요. 하고 있대. 할 말은 없네. 할 말은 없네. 하고 있다는데. 예, 할 말이 없네요. 참. 사연 온 거 있나요? 사연을 제가 어제 하필이면 또 저기 노트북을 들고서 옆에 있는 지금 이재익 PD랑 함께 대학로에 답사를 갔다가 노트북을 잊어버렸어요. 정말요? 잠깐. 이거 니 말이야? 레알? 레알 그래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 제가 원래 외부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없죠. 노트북이지만 데스크탑처럼 쓰지. 그렇지 거의 뭐 데스크탑처럼 쓰고 크기도 데스크탑 수준이에요. 무게도 데스크탑 무게지. 그리고 제가 오늘 녹음을 하려고 그 수많은 사연들을 다 한글 파일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만 딱 누르면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투덜투덜 시발 이러고 있는데 한 1시쯤에 집사람한테 마플이 왔어요. 여보 내 차 뒤에 웬 노트북이 하나 있네?
찾긴 찾으셨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차에다 싣고 가버렸어요. 다행이네. 하여튼 찾은 게 어디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제가 주에 소개할 그러면 메일이 꽤 많이 있겠는데 또 이번에도 오고 나면 아까 보니까 아까 이제 원고를 제가 드리러 가려고 책상에 가 보니까 노트북이 안 그래도 없더라고요 책상에.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느라 뭐 회의록 작성하러 노트북을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네. 실종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네타운과 시네타운 19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PD입니다. 탁한 목소리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들을 때도 그렇지만 진짜 이걸로 들으니까 훨씬 탁하더라고. 굉장히 혼미해져요. 저 오래 듣고 있으면. 너무 탁하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도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 있지 못할 거야. 마음은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제일 탁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배인의 목소리에 적당해. 음성 변조 들어갔습니다. 예. 아이튠즈 리뷰 읽어주시죠 이재 PD님. 네. 꿈타장님, 이제 이름이 다 눈에 익어요. 네, 꿈타장님 별 5개 주시면서 한 주의 활력소 이번 베스트 5는 특히 더 정말 좋았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 추억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 명작들이 다시 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져서 혼났네요. 이런 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윗분들이 오래오래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참 압구정 소년들 네이버 오늘의 책에 떴던데 축하드립니다. 이분 정말 관심 있는 분이에요. 이 네이버 책에 오늘의 책에 언제 떴더라? 한 보름 전에 떴던 거 같네요. 제가 원래 스토킹을 좀 잘하잖아요. 제가 꿈타장님 스토킹을 좀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책 팟캐스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꽤 유명하신 분. 게다가 미아 삼거리에서 카페 하세요. 간접 광고해 드릴게요. 미아 삼거리에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 꿈을 뭐지? 꿈꾸는 타작이라는 북카페를 하시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제가 그 가게로 가본 것 같아요. 만약 그 북카페가 2층에 있다면 제가 가본 북카페예요. 야 정말. 네, 되게 인기 팟캐스팅을 하시는 분이 저희하고 비교도 안 돼. 저희 같은 이 군소 팟캐스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기 팟캐스팅을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박지성이 와가지고 뭘 좀 차시네. 그거지 그거. 코너킥이 예리하신데 막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팅 좀 하시는데 뭐 이런 느낌. 정말 영광이네요. 꿈타장님. 진짜 영광이야. 미아리 그 카페 꼭 찾아가 보자고. 꿈꾸는 타작. 저희가 거기서 그건 안 되나? 거기 우리가 깽판을 칠 테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술을 안 돼요. 그 카페에서 압구정동에서 만나죠. 압구정 소주랑 해야 되고 압구정 소년들 네이버 오늘의 책 떴을 때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요기 정말 요기 아이고 뭐라고 여기 떴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신 분들은 다 재밌다는 얘기고 대부분 욕하신 분들은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재밌는데 킬링 타임 용어로 제격이다. 아니 킬링 타임 용어로 뭐라고 쓴 글이에요 그게. 그래 진짜 억울하겠다. 킬링 타임으로 보라고 썼는데 킬링 타임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재미는 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아. 뭐 작가의 재능이 여기까지인데 저도 잘 알아요 여기까지인 거. 아니 그 정도 재능이면 됐지. 시간만 가도 그게 어디야. 내가 무슨 황석영이야 뭐야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아메리칸 북두권의 감독도 나도 킬링 타임을 했는데 왜 욕하고 지랄들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아메리칸 북두권은 시간이 안 가는 게 문제니까 킬링 타임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였어요. 자, 작화지님 별 5개. 메일 보내놓고 읽어주길 기다렸는데 오늘 기다려보니 이유를 알겠네요. 이분 2주간의 그 타임랩을 말하는 거죠. 메일 주소를 잘못 썼나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야한 19금 방송 유난히 재미나게 들었고요. 여름이니만큼 공포나 성인물 특집 추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하시고 주문하셨어요.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제 메일 소개되면 또 소감 올릴게요. 그래 오늘 드렸습니다. 원래 소개됐어야 되는데 지금 작화진님 메일이 김은정 PD님이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제이 엄마 안녕하세요. 즐겁게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9회부는 공영진의 시네타운이 나오네요. 제작비가 없어서인가요? 중간에 이게 뭐가 파일이 섞였나 보다.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게요. 기대가 찼었다가 급실망했습니다. 이러면 공영진 시네타운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나 시네타운 열심히 만드는데 월급 받고 만드는 방송이 되고는 확인해 주세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경황된 느껴집니다. 전에 몇 회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간에 공영진의 시네타운이 삽입된 적도 있었답니다. 편집에 오류일까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하튼 요즘 간만에 즐거운 팟캐스트 발견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급 훈훈한 마무리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사연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제작비가 없어서인가요? 그 저희 비수처럼 박히는 얘기죠. 제작비 없습니다. 저희 제작비 없이 저희 돈으로 다 만드는 방송이고요. 이거 사연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정말 애청자. 제이 엄마님이 전 애청자임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저희 이제 그 담당하는 소유도군이라고 있잖아요. 팟캐스팅 아. 업로드를 담당하는 긴 머리를 치렁치렁한 네.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진 누구보다 청년. 라디오 P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라디오 PD 같은 느낌의 소유도군. 상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케니지를 상상하시면 젊은 키니지. 젊은 케니지가 20대 중반의 케니지 정도의 느낌이라고 홍대에서 보시면 그렇게 돼요. 번호를 따인다는 우리 소유도군. 아, 좋겠다 진짜 부럽다. 네. 그 말하자면 10시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업로드를 했는데 아하. 10시 10분에 잘못 업로드한 걸 발견했어. 아하. 그래갖고 다시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 10분 사이에 다운받으신 거죠. 제이 엄마님. 야, 진정한 이분 정말. 애청자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이 엄마님. 오케이. 그리고 훌륭하시네. KPX님 8월 크리스마스 별 5개. 사진과는 세트이며 촬영 후 아하. 철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는 군산이고요. 그렇구나. 네, 김은종 PD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이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코코 1714 아니 코코님 정말 재밌어요. 이런 방송을 원했습니다. 0713님. 네. 특히 김은종 PD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개인적인 김은종 팬이네요. PD 무슨 돈 줬나? 특이하신 거 좋아하시네. 그런데 최근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나요? 장르별로도 하실 예정인가요? 모든 어떤 이런 추천 그리고 주문 환영합니다. 저는 코미디 장르를 즐겨보는 편인데 코미디 장르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방송 부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정년 20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 담당 김우정 PD님 이거 아까 얘기했죠. 팟캐스트 업로드 안 되고 있어요. 이재익 PD님 많이 마르셨던데 수축 맥그리거 어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완 저번에 맥그리거랑 이완 맥그리거 닮았다. 닮았다고 수축 우리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본 모양이에요. 사진이 나오는데 좀 마른 편이니까 제가. 졸라 수축돼 있는 거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팽창 맥그리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분출 맥그리거를 추천하고 싶네요. 늘 분출하시니까요. 네. 예. 열정을 자, 분출하세요. 포정 맥그리거죠. 포정 맥그리거. 이 사람들이. 자, 감각이 살아있는 방송. 이분은 보내신 분이 이름이 안 써요. 아이디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요. 뭐 익명님 적당히 솔직하고 촉이 살아있는 세 남자의 수다.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즐겁게 떠들 수 있다니. 한 편을 듣고 나서 모두 다운받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팟캐스트. 숨겨진 맛집을 찾는 듯한 기쁨. 자, 그리고 팟빵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웃기고 재밌는데 내용도 풍부합니다. 단 PD들이 사진은 검색해보려 하지 맙시다. 이승훈 PD만은 끝까지 검색하지 않을 테야. 그리고 밑에 잉여수님.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게 이승훈 PD 뭐냐면 왜? 이게 뭐냐면 두 분 사진을 검색하고 실망한 거야. 그래서 나까지 검색해서 마지막으로 실망하지 않겠다는 그 강렬한 의도. 정말 아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녀수님은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하신 이승훈 겁니다. PD를 먼저 못했는데. 섭외를 이승훈 저기를 못했는데. 했었어야지. 검색을 아니요. 했었어야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이 있거든요. 예. 정말 제 실물도 뭐 그냥 그렇지만 정말 그 사진 개판이에요. 이승훈 PD 걸 먼저 했었어야지. 아, 놀라셨을 텐데. 웃기다. 자, 빨리 영화 들어갑시다. 아니야 오늘 영화는 준비한 할 연예계 소식도 들어요. 연예계 소식부터 듣고. 연예계 소식 뭐 뭐 있나요? 준비하셨어요? 연예계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그게 누구죠? 그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랑 그 여자 누구지? 여자가 지금 준비가 안 30억 돼. 정도 살고 있거든 지구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디카프리오랑 준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여자 누구야? 그 모델 있잖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누구요? 그 한둘인가 사람 비트로 시크릿. 아니 미란다 커. 미란다 커. 이혼한답니다. 이혼한대. 맨날 전하는 소식이 이혼 소식이야. 이혼 맨날 전문이야. 전하는 소식이 그 이혼 소식이야. 저번에 그 프리너 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이혼 전문 기자가 있다면 이혼 전문 PD 김은종 PD가 있습니다. 이혼한대요. 예. 넘어가시죠.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기다렸던 다크나이트. 나 진짜 너무 좋아. 죽고 싶었어. 내가 오늘 인트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방송은 제가 무슨 논리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칭찬이에요. 깔려고 그러면 내가 때릴 거야. 너무 좋았어. 깔려 그러면 총으로 쏴버릴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총으로 쏴버릴 최근에 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거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그러네. 제작진의 그러네, 그 요즘 그러네. 심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네. 좋아하는 티를 못 내는 거죠. 근데 그러네, 진심으로 그러네.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때 슬플 수 봤더니 있어요. 예. 이번에 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네. 예상 기대치 자체가 낮은 영화가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갔고 기대치가 높은 영화인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총기 사건 총으로 쏴버린다. 극장에 들어가서 정말 워낙 굉장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건 사건은- 중에서도 더 이 제작진들이 마음 아파할 만한 게 뭐냐면 팬이에요. 이 영화와 배트맨의 팬인데 그러니까 자기 팬이 자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 짓이에요. 게다가 이게- 그 현장에서는 그게 무슨 이벤트 이런 건 줄 안 거예요. 소리가 총소리가 스피커가 실감나게 나면 총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비슷할 수 있죠. 이벤트인 줄 알고 이런가 보다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덜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실제보다 더 피해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하여튼- 감독의 심정이 굉장히 이 두 가지 심정이 막 곤두박 칠 거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영화가 이 정도로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재능을 탓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이거 내가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런 그렇게까지 사건이 건방질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처럼. 그래. 그러니까 노벨처럼 아니 그래도 말하자면은 노벨은 내가 이걸 괜히 발명했구나 그랬지. 난 천재인데 이거를 왜 발명했을까? 말하자면 천재라고 생각하진 내가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자꾸 불행해지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데 어쨌든 우리 그 아무튼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네타운 사람들이. 19 우리 세 명의 PD도 이번에 희생되신 그 네. 피해자 여러분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그 필요합니다. 얘기를 꼭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안타까워 얘기죠. 정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줄거리 다들 알고 있는 거대한 줄거리 일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광고를 할 때 이제 전설이 끝난다고 했는데 계속 될 여지를 살짝 남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끝났다 아니에요. 끝난다가 아니고. 끝났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만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일부라고 해서 아니 그 근데 일부니까.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 게 논란은 약간 작가주의적 감독이잖아. 블록버스터를 만들긴 하지만 작가주의적 감독이잖아. 논란이 논란이 마감을 하는 전혀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고 크리스찬 베일도 그것 때문에 자기는 4를 찍는다. 만약에 논란이 배트맨 그 시리즈에 4를 찍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논란이 찍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자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뭐 사귀어왔던 친구를 헤어진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더 찍을 거죠. 여기서 찍으면 뭐 딴 분 찍겠죠. 딴 감독이. 예를 들면 조셀 슈마워 그거를 이제 지금 그게 찍은 것도 뭐 그렇죠. 그런 식이죠. 예. 하여튼 그 거대한 스토리 일부분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전편에서 하비덴트였나요? 하비덴트. 하비덴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전편에서 죽었지만 사건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기리는 이제 추도하는 분위기가 고담시에 만연한 가운데 이 고담시는 평온에 휩싸여 있어요. 말하자면 뭐 딱히 커다란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경찰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사가 있죠. 곧 폭풍이 몰려올 거야. 스톰 이즈 커밍. 하지만 이제 스톰이 정말 발음 커밍합니다. 좋아. The 발음 storm 좋아. is coming 해서 폭풍이 몰려오면서 이제 배트맨들이 필요하게 배트맨이 고담을 필요하게 자꾸 고쌈이라고 그래 고쌈. 쌈 싸먹어야 되나? TH. TH 쓰 발음. 근데 고쌈. 듣기가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는 고쌈 하지 말고 고담 이러는데 우리 자꾸 원어머니 고쌈 같잖아요. 고쌈. 그러니까 고담으로 합시다. 고담으로 합시다. 고담으로 너무 통해. 듣기가 왠지 부담스러운 고쌈 정식 거야. 같아요. 12,000원짜리 점심에만 제공하는 고쌈 정식 같으니까 우리는 고담으로 합시다. 그래 고담으로. 그 고담 시에 이제 스톰 폭풍이 몰려오면서 그 입에 저 마스크 뒤집어 쓴 베인이라는 놈으로 대표되는 폭풍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배트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추하니까. 지금 이승훈 PD가 흉내 내답시고 헤드폰 귀에 쓰는 귀마개를 입에다가 들이댔어요. 네, 정말. 추접스럽네요. 그러면서 배트맨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거기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제 그 사업가이나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진 사회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가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캣우먼이라고 소매치기 정말 신출 기모라는 그런 소매치기 실력을 가진 두 명의 여자가 루팡급이죠, 배트맨과 루팡급. 루팡급이 얽히면서 배트맨에게 협력을 하는가 싶다 하더라도 등을 치고 또 등만 계속 친다 하다가 싶다가도 또 도와주고 이런 조력자들과 함께 배트맨이 마침내 베인을 물리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사이 이제 빠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트맨이 fall. 그 배트맨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Why do we fall? 왜 우리는 항상 떨어질까? 정말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배트맨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나락에서 정말 길을 쓰고 탈출하는 장면, 그 시퀀스가 꽤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떨어질 거야. 거기서 떨어지죠. 베인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물리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부러질지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질지 요거가 궁금하다. 이러면서 정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꽤 긴 분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거리 마지막에 삽입을 해야겠네요. 중간중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대박이죠.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 자체는 형식미가 굉장히 치중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형식미가 뭔 소리죠? 그 영화의 짜임이나 네. 스타일이나 기교나 편집이 이런 게 예술이에요. 다크나이트 이번 라이즈 말고 요 전편.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흠을 잡자면 사이즈의 정서가 좀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형식미나 이 완결성 이거는 사실 다크나이트의 정교함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빈틈과 여유를 그 엄청난 스토리와 정서와 감정이 꽉 채우고 있어서 제 스타일이 훨씬 더 맞는 영화였어요. 저는. 김은종 PD님은 졸면서 보셨지만 아니 안 졸았어. 아, 진짜 졸진 안 않았어요? 졸았어. 졸지 않았어. 졸렸는데 네. 헛개수 2개 먹으니까 안 졸렸어. 오늘 뭐 헛개서 어디 뭐 부탁 들어오는데 민원 무슨- 들어왔나요? 이런 누가 무슨 어디 CJ에서 헛개수인가? 무슨 협찬 받은 줄 알겠는데 아니 정말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봤는데도 3시간 동안 전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정말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영화의 급소이기도 한데 급소를 저는 벌써? 급소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할까? 나중에 전반적인 하는데 평만 총평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악당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저는 워낙에 히스레저의 그게 강해가지고 조커가 워낙 역사상 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저는 그 연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스포일러 얘기해도 되는 건가? 뭐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그 초반에 있잖아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그렇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까 뭐 시발시발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악당이 말하자면은 나눠져 있는 거라서 이게 말하자면은 베인하고 그 여자 누구죠? 마리아 그 이름 마리아 까먹었어요. 꼬띠아르 그 여자하고 둘로 사업가. 말하자면 나눠져 있잖아요. 악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악당의 임팩트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중간 보스가 돼버리죠. 그게 좀 그게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는 이졸라 막강한데 하다가 이거 갑자기 오승환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응. 끝판왕이 아니라 세던맨이었던 거야 이게. 아쉬웠어요 그게. 갑자기 권혁이나 뭐 권호준 정도로 이 사람 내가 사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뭐 어때? 권호준 팬들한테 욕 먹을까 봐 뭐 못했던 어때? 거야. 삼성 팬들 사실 듣지 마세요. 얘기하자면 그 전편의 다크나이트의 그 악당 조커와 이번에 베인하고는 완전 다른 타입의 악당이에요. 조커는 사이코패스예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일본 그 기시유스케이 소설 검은집에 보면 다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 소설의 현대식 사이코패스 소설의 원류 같은 소설인데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없어요. 조커는. 뭐 감정이 없는 거. 누가 죽어도 슬프지도 않고. 하지만 베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둘의 악당의 그 질적 차이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일단 히스레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마치 그 너바나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기 힘든 것처럼. 하여튼 좀 이따 그럼 그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제 감상 어떻게 말씀- 보셨습니까, 네. 이승훈 PD?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위험이 있는 블록버스터. 이 뭐냐면 그 보통 블록버스터들은 여기서 위험이 아니라 위엄. 디그니티 같은 프레스티지? 뭐 아, 하여튼 디그니티? 뭐든 간에 그래. 디그니티든 프레스티지든 오케이. 뭐 하여튼 뭐냐면 보통 블록버스터들은 대부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보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우와 스케일 크다 이 정도인데 마음에 남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인간들이란 것도 되게 전형적인 사람들만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크나이트는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형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형성을 덜 띠고 있죠. 정확히 예. 말하죠. 예. 전형성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영화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 위험이 있는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놀란 감독의 영화를 개봉하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창작물이든 간에 그 시대와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빅히트를 쳤던 이유는 세기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이니까 우리가 왜 20세기 말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1999년에 멸망하는데 이런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되게 우리들한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다크나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현대사회의 이런 모습 상황 사이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20년이 지나서 보면 물론 여전히 재밌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느끼는 만큼의 그런 감동과 느낌과 그런 보고 나서의 감상 이런 걸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건 진짜 극찬인데 저거는 진짜 극찬이야. 저는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의 영화를 동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가나 그 작가에 대해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정말 최고의 극찬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이런 관련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한참 활약하던 90년대 그 초중반 정도에 마이클 조던 농구 팬인데 농구 팬으로서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맞아. 그거 맞아. 그때 내가 농구 팬이 열성적으로 어느 팀을 응원하면서 조던의 플레이를 보는 거와 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전설적인 플레이를 보는 건 다르지. 아무리 똑같은 멋진 완전 플레이를 다르죠. 지금 그 마이클 조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마사장이라고 불려요. 그 마사장. 왜냐하면 그 지금 저 농구를 즐기는 이제 20대 10대들은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 된 다음이야. 그래서 마사장님인데 그리고 플레이를 못 봤으니까 그냥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거품이다. 마이클 조던 거품.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정말로 거품이라고. 야, 이건 말이 안 왜냐하면 되지. 너무 전설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나는 뭘 했고 이러면 안 믿어지면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마이클 조던이 그런 평가를 받대요. 저는 논란이 그런 느낌으로 저는 최고의 극찬. 최고의 감독이라고 최고의 네, 극찬.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현존하는 최고의 감독인 것 같아요. 네. 논란 감독 얘기를 좀 해보죠. 논란 감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천재인데 적어도 자신의 욕망을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음. 감사할 줄 아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 정확한 중요한 얘기네. 부분. 자기의 천재성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하잖아라고 어. 하죠 보통.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천재.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전 제가 보는 논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럼 안 지키는 천재는 누가 있죠?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한 명만 들어주세요. 뭐 예술 영화 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감독들 다 그 영화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본전 찾을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죠. 이 돈 딸딸이 씨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상업 영화라면, 상업 영화라면. 김민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저 말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돈에 감사하는 천재들이 좀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저는 놀란 감독은 천재가 아니라 천천재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장난 아까 나보다 같은데 더 극찬인데 만재?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천재라면 크리스토퍼 노란은 어떤 천재성으로 그러네. 보면 한 급 더 위에 있다는 천천재. 거죠. 그러네. 돈을 좀 더 적게 벌고. 천천재. 제임스 카메론만큼 많이 벌진 못해요. 네. 크리스토퍼 노란은 그건 분명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화 그거도 했었지만 스티븐 소더버그도 어마어마한 천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논란은 소더버그보다 한 단계 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천천재.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굉장히 좀 마음에 천천재야. 드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 천천재야. 왜냐면 이거를 팟캐스트를 1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람은 메멘토로 비디오 방에서도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 만재 아니에요, 만재. 아니 그냥 천재가 커피라면 천재는 T.O.P. 놀라는 정말 T.O.P야. 이 사람은 정말 그래요, 최고야. 정말. 근데 이제 아니, 이 사람이 비디오 방에서 스크롤을 보게 만드는 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그것도- 혈기방장한 그것도 20대. 한 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연히 한 편을 그렇게 만드는 감독들은 또 있어요. 근데 논란 감독 영화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지. 인솜니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인솜니아는 아닐 거예요. 인솜니아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썸니아가 말하자면 지금 이재익 PD의 표현대로 빌자면은 인썸니아가 말하자면 돈의 감사함을 좀 모르고 만든 아니요, 그건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획을 누구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제작. 누구 스티븐 소더버그가 기획한 거야. 맞아, 나도 봤어요. 그 얘기 지금 에이, 하려는. 버그 형이 우리 버그 형 그래. 버그 형이 그러니까 일단 어쩐지. 감독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속된 말로 딸딸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 쓰는 말인데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에이, 어쩐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박찬욱이나 봉준호 같은 우리나라 감독들도 가끔씩 그런 영화 만들 때가 아 근데 있어요. 봉 감독님은 좀 그 분류에서 에이. 딸을 쳐도 기본 담화를 치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 아닌가? 마더 뭐 이런 거 찍어도 그냥 기본 담화 치잖아요. 그렇지만 그 투자자들이 그 정도 흥행을 바라고 돈을 넣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봉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서로 돈 넣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봉 감독님은 서로 돈 넣겠다. 봉 감독님 제작하는데 전 재산 때려박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나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도 그분 하시죠, 그분 하시죠. 예,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런 거 보면 하셔요. 저런 것이 사실은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 오만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음. 네. 저런 건 단편 영화 찍으시지 그냥 자기 돈으로 왜 투자자들 돈으로 저렇게 하면 영화가 좀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정확히 저도 그 지점이 일치하는데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의 최고의 감독들로 박찬호, 김지훈, 봉준호 등등을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봉준호와 김지훈이 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그러니까 거. 말하자면 김지훈이 천재라면 봉준호가 천천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마더 같은 영화가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럼 갑자기 봉 감독님이 논란형급이 되니까 그거는 그냥
야 우리 이렇게 논란은 만제 만개이 제죠. 논란은 만제. 백제로 할까? 백제. 백제 놀라면 안 돼. 우리 백백제. 고구려 백제 뭐 이 정도로. 봉준호 감독은 영리해요. 왜냐면 뭐냐면 마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시나리오를 가지고 김혜자라는 그 배우와 원빈이라는 배우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영화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흥행한 거거든. 절대적으로는 흥행을 못했지만 말도 안, 그러니까 굉장히 평이한 시나리오 가지고도 자기가 끌어오는 그런 영리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영리해요, 굉장히 이 논란 감독이. 논란 형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동생이 조나단 논란이라고 저희랑 같은 동갑이거든요. 저희 그 김은종 PD랑 저랑. 피플 오브 인터레스트인가 뭐죠 그거? 무슨? 네 맞아요. 피플 오브 인터레스트 맞을 거예요. 조나단 논란이 함께한 영화랑 아닌 영화랑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한 영화지만 예를 들면 인셉션 같은 경우 함께하지 않았어도 훌륭한 영화지만 결이 좀 달라서 조나단 논란이 말하자면 같이 한 영화가 정말 논란 팬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 라이즈, 프레스티지, 메멘토 이게 이제 그 동생하고 함께한 영화, 조나단 논란과 함께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팬들 중에는 조나단 논란이 진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팬들도 있어요. 조나단 논란이 프로듀서를 하나요? 아니요. 각본도 시나리오, 쓰고, 시나리오를 각본을 쓰고. 쓰는 게 조나단 각본, 논란. 시나리오. 이거는 라이즈 이렇게 라이즈의 아하, 스크린 플레이 각본 딱 뜨면 조나단 논란 아하. 앤드 크리스토퍼 논란 이렇게 뜨거든요. 아하. 메멘토의 각본을 썼다고요? 메멘토를 단편 소설을 이 양반이 쓴 거예요. 조나단 논란이 단편 소설 쓴 거를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게 크리스토퍼 논란이죠. 아, 그럼 조나단 논란이 만만제네. 만만제야, 이 사람 정말. 천천재 형제. 근데 저는 사실 놀란 감독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정말 이 사람 천천대다 생각했던 작품은 저는 사실은 그 뭐 갑자기 얘기했던 그거야. 누구? 어? 인셉션이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그 이 매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매체의 가장 큰 두 가지 성질은 하나는 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없는 세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필름 위에 이제 영상에 뿌려지는 그 이제 실제로 말하는 영화하고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이 가상의 세계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논란만큼 있지도 않은 세계를 있는 것처럼 정말 만들어내는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서가 정교하잖아요. 수많은 SF 영화들은 대부분 다 가상의 세계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죠. 모든 SF 영화는 다 가상의 세계인데 가상의 세계 아니면 이상하지. 인셉션만큼 많이 우리 현실에서 유리돼 있으면서 동시에 정교한 세계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있는 것 같죠. 꿈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왠지 꿈에 가면 시간이 느려질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해봤음직한 그런 경험한 것 같은. 가상의 세계. 그 지난번에 이승훈 PD가 매트릭스를 최고의 영화로 꼽으셨나요? 몇 위로 꼽으셨죠? 매트릭스가 2위였죠. 2위였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나 그거 다시 봤어요. 난 어. 당신들이 꼽은 영화들 다시 봤는데 아니, 근데 나 스피드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인셉션이 사실은 매트릭스와 정말 그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거든요. 같이 하는 면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아류다라는 느낌이 안 나고 전혀 없죠.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뭐랄까 어떤 그 인류끼리 서로 통하는 느낌 정도지 이게 뭐 아류다는 느낌이 인셉션은 아니고 인셉션이에요 그냥. 그건 인셉션이야 말하자면. 전 인셉션이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 그거 얘기 보셨어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인셉션은 말하자면 다크나이트와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가교다. 1.5편이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등장하는 캐릭터랑 진짜 어렵게 다크나이트 어려운 라이즈는 글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걸 쭉 예측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얼추 맞아떨어져요. 그 정도 해빠라고 하는 거예요. 얼추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 뭐 찰스 뭐 이런 등장하는 이름들이 마이클 뭐 이런 등장하는 이름들이 되게 맞았더라고요. 그 블로그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새 성지라고 이제 칭송을 받으면서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포스팅에 별로 동감하진 않아요. 인셉션을 가지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논란의 스타일상 그렇게 된 거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기에는 되게 지나칠 정도로 일치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런 측면도 있구나. 아니 저는 그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스타 감독들이 캐스팅을 성공을 하게 되면 연달아 캐스팅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조셉 고든 레빗이나 톰 하디나 마리온 꼬테아르나 인셉션에 나온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게 자꾸 연장 그 인셉션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 배우들이 어떤 그 출연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배우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다크나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그 논란 형제가 우리는 이걸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하고 프리츠 랑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메트로폴리스가 정말 옛날 영화죠. 네. 메트로폴리스. 그 두 개를 참고를 했다고 우린 이걸 참고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시나리오까지 엮여서 나온다는 거죠. 저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찰스라는 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랑 인셉션의 찰스와 이 나오는 여기에 이 두 도시 이야기에 해당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등장한 캐릭터 이런 지점들이 막 겹쳐 있다는 거죠. 알라리. 정말 고전 이제 프리스랑이면 나 그 영화 학회 비슷하게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 장면도 기억이 안 나. 상영에서나 보는 거지. 봤다는 사실만 못 기억날 봐요. 뿐 전혀 기억나지 않는. 저 전함 포템킨이나 전환 포템킨이야. 케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환 포템킨 오랜만에 그냥 아주 그냥 포템스러워. 몽따주. 아주 포템스러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논란 형제가 그 동생이 더 천재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거 소개드리고 그딴 얘기로 넘어가죠. 저 탈 거랑 무기들 나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형님께 보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명 받았던 게 그 뭐죠 오토바이인가요? 오토바이 옆으로 가는 거. 야, 오토바이가 진짜 옆으로 가는 이렇게 거. 옆으로 갈 때 이렇게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이렇게 왜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한 저기 배트맨 2번, 그 여자애 네.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나오는데 네. 난 정말 나 일어나서 박수 칠 뻔했다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런 와 말도 안 되는 그 방향 전환 저 다크나이트 때도 방향 전환 장면이 이렇게 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데 근데 그거랑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진 일보 맞아. 진 일보. 야 정말 이거는 정말 다른 탈 것들과는 비교가 안 돼. 그거를 사실은 놀란 감독이 이 어떤 스케일과 이 액션 어떤 동선들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보는 관객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그 캣우먼이 얘기하잖아요. 배트맨이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엄마가 낯선 사람 차 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This is not a car. 그리고 딱 그러죠. 차가 아닌 거야. 날아다닌다는 거야 자기는. 차 아니지. This is not a bike인 거죠. 그거는. 바이크가 아닌 거야. 이재 PD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역시 바이크예요. 바이크. 역시 바이크. 배트포드라고 하는. 바이크. 정말 진짜 내가 오토바이 싫어하는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달리고 싶더라. 진짜. 이승훈 PD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걸 이제 몇 개를 읊어드리면 배트포드라고 그 아까 오토바이, 네. 그다음에 텀블러라고 하는 2에 나왔던 차. 사실은 우리 오토바이는 너무 한 거. 오토바이 좀 합시다. 오토바이는 죄송해요. 너무 제가 오토바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 오토바이는 꺼냈네. 너무 가리봉동 느낌 확 나고. 원동기라고 이른 자동차 내지는 우리- 오토바이 아니, 정도로 합시다. 우리 오토바이 면허가 원동기 면허라고 돼 있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PD들이 모여서 테레비 하는 거 똑같은 오토바이. 예. 네. 그 배트포드가 이제 텀블러라는 차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의 메커니즘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팬들이 워낙 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까지 분석해줘. 텀블러의 앞에 바퀴가 2개 있어요. 그 바퀴 2개가 그래, 어떻게 그래. 오토바이 하나로 되는가. 이게 2개가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을 잇는 다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더 배트라고 하는 그 배트 비행기 헬리콥터인지 뭐 하여튼 그거고. 그리고 사실 전 아쉬웠던 게 그 EMP건이에요. 뭐였냐면 왜 갑자기 이렇게 터널을 지나는데 그 장면도 되게 간지가 있었어. 터널을 지나는데 불이 형광등이 하나씩 탁 맞아. 탁 꺼집니다. 그랬더니 젊은 형사는 되게 당황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나이든 형사가 맞군.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랬더니 배트맨이 원래 어둠 속에서 등장하죠. 배트맨이 나오려면 불이 꺼져야 돼요. 쫙 어둠 속에서 등장해서 빵빵빵 하는데 EMP건을 거기서 쏴요. EMP건이란 거는 그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펄스라고 어려워요. 원래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은 나오는 거기 펄스에서 응용된 원리로 개발된 이제 총인데 뭐냐면 모든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버려. EMP를 맞으면 그 스타크래프트에도 나오는데 30대에게는 사이언스 벳에서 나오는 EMP라고 보시면 돼요. 저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언스 벳을 모르시는 EMP가 터지면 모든 전자기기가 다 탑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왜냐하면 현대는 무조건 전자기기거든요. M16이 아닌 이상 전자기기 기반으로 움직여요. 다행히 M16이라고 알았다. M16이라고 날 저희는 뻔했네. 예비군 가면은 예비군 오토바이 대장님이 M16 여러분 M16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M16을 EMP건을 쏘는 순간 전자기기가 망가져요. 사실은 이 사건도 훨씬 빨리 그 젊은 경찰이 죽일 놈인 게 그때 EMP건 쏘잖아요. 그럼 전자기기가 망가. 걔가 왜 백팩에다가 그걸 메고 있었잖아요. EMP건을 맞잖아. 그럼 그게 망가져서 그 이 전송이 안 돼. 그냥 끝이야. 거기서 총질을 하면 어떡하니? 거기서 시나리오가 끝나게 돼 있었는데 거기다 총을 쏩니다. 그래서 EMP건이 망가져. 활약도 못 해요. 사실은 EMP건을 핵폭탄에 쏘면은 저 핵융합 폭탄에 쏘면은 거기에 이제 기폭장치가 망가지니까 그걸로 안 터진다고요. 그 EMP건이 사실 활용된 건 딱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쫙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카메라 기자들이 팍팍팍 찍는데 갑자기 툭 누르니까 쭉 꺼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소형 EMP였던 거죠.
하나 갖고 싶네요. 아, 방송하기 싫을 때 쫙 눌러버리면 회사 돌아다니면서 콘솔이 멎으면서 갑자기 회사 다니면서. 쉬는 날이 되네요. 저는 이 영화 이제 무기들 보면서 사실 느낀 거는 좀 다른 건데 뭐였냐면 CG의 용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 CG라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게 용도라는 거죠. 아하. 뭐냐면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면 CG가 막 화려하게 로봇들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그게 막 제가 이런 그때 했었죠. 예, 네. 트랜스포머.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CG란 게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동물 CG 예를 들면 엘빈과 슈퍼밴드 뭐 이런 최근에 개봉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양이랑 움직임 같은 건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떨어질 때 예를 들면 무게감이나 중량감이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움직이는 거가 물리 엔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무게감이나 중량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00% 그거를 저 인식을 못 해요. 네. 100%. 그래서 만들면 누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티가 나. 애니메이션이라 CG란 게 아. 아니라 그 무게감만 봐도 CG 실사를 입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CG란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지우는데 사용하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배트가 사실은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약간 자동차에 실려서 움직이고 이런 거거든요. 아하. 자동차 위에 배트머신이 달려있는 거니까 왜 추격신 있잖아요. 추격신에서 자동차 위에서 이렇게 실려서 가요. 그러고는 나중에 CG로 지운 거야 밑에 자동차를. 정말 나는 것 같잖아요. 그 무게감도 다 살아있고 중량감, 회전하는 느낌 이런 게 다 살아있잖아요. 그걸 CG로 처리했으면 이 정도의 감동은 못 느꼈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놀란 감독이 아시지만 CG를 굉장히 싫어하는 감독이에요. 그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과 더불어 양대 CG를 싫어하는 감독이거든요. CG 회사에서 싫어하겠는데. 픽사 이런 데서 짜증낼 거 같아요. 픽사나 뭐 이런 데 싫어하겠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CG가 그런 중량감 같은 걸 표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CG의 용도는 아직까지는 만드는 게 아니고 지우는 거. 그 왜 저희가 되게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고담 로그스 왜 그 운동장 무너지는 장면 있죠. 예고에 많이 사용했던 그 장면이 영화로 보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봐도 CG거든. 그게 원래 놀란 감독이 실제로 축구장을 사가지고 터트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또라이는 또라이야. 천재지만 또라이야. 천재와 또라이는 저 종이 한 장 차이. 터트리려고 했는데 그걸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도 사실은 CG란 게 티가 나니까 그런 다른 장면을 볼 때 그 압도적인 중량감이나 질량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랬구나. 사실 그 장면이 만약에 진짜 찍혔다면 네. 정말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압도적인 사실은 장면이죠. 압도적인 장면인데 압도가 안 된 이유가 그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예고에 활용될 때 우리가 이 장면 대단하구나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 장면 꼽는 사람 별로 무슨 그 보도 자료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장면이 인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그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이 특히 액션씬 같은 것들이 도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또 네. 좁은 도심, 네. 도심의 무슨 광활한 뭐 네, 거리가 네. 아니라 좁은 건물들 그 네. 마천루 사이에서 네.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사실 트랜스포머예요. 로봇들 막 10대 막 로봇들 막 수백 대 실은 막 외계인 비행기 로봇 막 비행기 변신하고 막 막 100층짜리 빌딩을 삼켜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건 100% CG란 말이에요. 압도당하는 아까 느낌이 말한 그 없어. 중량감이 없으니까. 그 트랜스포머는. 스케일만 보자면 그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 그래, 충격파가 그래, 그래. 훨씬 더 큰 거죠. 그거야.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게 일이 남는 그런 씬들이 있어, 시퀀스들이 있는데 이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이 액션 씬만큼은 길이 남을 씬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이 뭐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앞에 나왔던 그 상륙 작전 씬이죠. 이런 노르망디 거는 상륙 작전. 전쟁 영화가 나올 때마다 나와요. 비교를 하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여줬던 그 노르망디 해변 상륙 작전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마다 지금도 그래, 사실 그래. 그거를 넘어서는 없어. 건 없어요.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정말 않아. 쉽지 않아요. 액션 영화들 중에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들과 그런 기념비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확 띄는 그런 야 이건 정말 길게 남겠다. 10년 돼도 이 장면이 확 회자되겠다 싶은 장면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방금 CG 얘기도 나오고 방금 이 얘기도 나와서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약간 의도도 있지 않나 싶었던 저는 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둘이 맞붙어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예. 아니 이게 무슨 요즘에 이렇게 둔탁하게 찍을 수 있나? 저희가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스티븐 소더버그에서 헤이와이어 헤이와이어에서 뒤에서 날아가지고 날아차기 그거만큼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얼마든지 카메라 꺾고 난리치고 막 해가지고 화려하게 찍을 수 있는데 무슨 MMF 보는 뭐 무슨 레슬링 보는 것 같아 느낌이.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돈을 몇 천억씩 들였는데 훨씬 더 인상적으로 찍을 수 있었겠지만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것 이렇게 같아요. 찍었다는 거는 저는 예를 들면 의도가 훨씬 더 있다고 봐요. 20년 전 영화지만 터미네이터 2만 봐도 그 트럭 추격신 길이 해서 20년 돼도 우리가 한국 머나먼 한국 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쉽게 찍은 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엑스트라가 일단 10,000명이 동원이 됐어요. 10,000명을 월스트리트에다 깔아놓고 찍은 거야. 그러면 엑스트라 10,000명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 경찰이 3,000명씩 돼요. 경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GC라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GC라고 배지가 돼 있고 오른쪽 어깨에 PD라고 있어요. 그 고담 3,000명한테 고담시티 PD라는 배지랑 고담시티 경찰복이랑 다 고담시티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지급해서 굉장히 막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월스트리트를 다 봉쇄해가지고 어렵게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찍었느냐? 저는 이거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크나이트가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의 혹시 폭포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 소리가 소리를 부른다. 다크나이트가 폭포라면 이거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폭포라는 거는 초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세상을 구하는 한 사람이 폭포가 초인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그게 다크나이트의 얘기였다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풀이 언제나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하자면 영웅이고 우리 모두가 다 힘 합쳐서 살아야 된다. 배트맨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만 명을 때려박아서 깔고 봉쇄하고 그렇게 어렵게 찍으면서 별로 폼이 안 나게 찍은 거라는 거죠. 메시지에 그걸 희생한 거죠. 네네. 이미지를 희생을 시킨 거죠. 과도한 실드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초반부에 미리 경고드렸습니다. 과도한 실드, 아가페적인 실드 깔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승훈 PD가 매일 보면은 이승훈 PD 박학다식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저는 그 김수영 시인의 풀과 폭포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다시 해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참고로 저 이재익 PD님은 음란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주 사람 제대로 봤네. 박학다식 사람 볼 줄 아네. 이 얘기 잠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그 원작하고 비교를 할까? 이게 원작이 뭐가 있냐면 배트맨 나이트폴하고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원작 그러니까 바탕으로 해서 원작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시리즈인데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원작에서는 이랬는데 예를 들면 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습니다. 베인이 원작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베인이 똑같이 마스크를 쓰긴 해요. 근데 그 마스크의 용도란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진통제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으려고 마스크를 그거 왜 쓰는데 쓰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맞았어. 그 우물 밑에서 졸로 쳐맞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고요. 베놈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 베놈이라는 약물이 주입이 되면 얘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하는 용도예요. 약물을 맞으면 원래는 그렇게 힘이 센 애가 아닌데 약물을 주입하는 순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놈이라는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용도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만화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만화에서. 영화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화에서는 이제 약물을 주입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인이 원래 배트맨보다 무조건 세요. 왜냐하면 딴 배트맨의 특징은 머리가 좋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보면 배트맨이 이거 너무 얘기 어려워진다. 관두자. 하여튼 머리가 좋은 게 특징이라 악당하고 싸울 수 있는 건데 머리를 똑같이 쓸 수 있는 악당인 거예요. 근데 걔가 힘도 그만큼 세. 그럼 배트맨이 못 이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이기냐면 맨날 파이프를 끊어요. 베놈이란 약물을 주입을 못해. 파이프를 끊으면서 이기는 걸로 맨날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의 경우에는 진통제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작하고 악당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작하고 굉장히 다른데 원작에선 이랬는데 뭐 말하자면 그 아까 얘기한 두 도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메트로폴 원작에선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선 이랬냐라고 이제 그 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과연 이거 원작 저는 늘 배경 지식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원래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얘기 많이 해도 돼요. 배경 지식을 제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라고 저는 또 실드 칩니다. 뭐냐면 오히려 너무 많은 지식은 지식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오히려 줄이는 편이 리턴즈 이런 거 안 보고 줄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너무 많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 누구나 추천하듯이 비긴즈랑 다크나이트만 보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비긴즈 보셔야 되고 밖에 누가 오셨는데 이거 잠깐 녹음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누가 오셨으니까 잠깐 녹음 끊었다 가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이 없네. 쫓겨나서 방 옮겼습니다. 방 찾았어. 방 잡기가 방금 이거 울랄라 세션이 녹음하고 간 고방. 금요일 밤 강남역에서 모텔방 잡기보다 어렵네요. 아이고 참. 이렇게 어려워서야. 얘기 맞아. 그 배경 지식 어떻게든 가세요. 제가 아까 비긴즈는 꼭 보고 다크나이트도 보고 봐야 되지만 나머지는 뭐 안 보는 편이 정석 낫다. 주행이 정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비긴즈 보고 다크나이트 보고 다크라이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딴 거에 대해서는 리턴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봐야 되나요? 음. 그리고 그 조엘 슈마허 감독 그 시리즈들 예. 같은 경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건 아예 다른 얘기니까. 그건 뭐 안 봐도 되죠 전혀. 예. 저는 극단적으로 이 영화만 보셔도 돼요.
막말로. 근데 이제 비긴즈는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긴즈는 보시면 좋죠. 비긴즈랑 다크나이트는 네, 보시는 편이 훨씬 낫죠. 저기 뭐야 자짜 해야지 자짜. 자짜 너무 늦게 나왔다 자짜시. 야, 우리 이렇게 자짜시 늦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적당히 떠났어요, 자짜시. 자짜 그 오늘의 자짜는 미란다 미란다 테이트 여자 부자였던 여자와 웨인 둘이 잤냐 안 잤냐. 편 앉았다. 아, 이건 잤잖아요. 저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샀어? 아니. 나왔다. 난 저기 아니, 이 양반. 캐드만 생각하고 있어. 캐드. 아니 병날로 지금 그 캐드먼이 앞에 미란다 무슨 아니지? 잘못된 걸 이거는 넉날로에서 이거는 그냥 100% 넓은 가슴을 더듬는 게 나오지. 100% 잤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캐드만 없는 생각하고 있어. 거야. 캐드만. 자 잡는 걸로. 이건 당연히 장관이에요. 한 거고 사는 장면이 나오고. 상원이 형과 캐드먼 잤을까요? 잤다. 김은종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잤다. 이건 정말 그 캐드먼 지난번에-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왜냐면- 캐드먼을 좋아하니까 그런 여자를 물게 싫은 거야. 아니야. 내가 저 NS를 저 좋아하긴 지난번에 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재익 PD님이 아니 이게 저 지난번에 이직 PD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련이 남으면은 돌진할 수 없다고. 이승훈 PD가 얘기했나요? 이 상원 의원이 계속 찾아. 미련이 남아가지고 연락할 거지 이러는 거. 총 맞고 그 꼴을 당했는데도 찾아. 이거는 안 진짜 잤다. 그것도 명장면 중에 하나야 사실은. 딱 총 맞고 누워 있는데 거기서도 전화할 거지. 이거 100%입니다. 이거 남자들의 어떤 이건 안 잤기 때문에 No. 욕망이 한번 잤기 때문에 남았어. 가는 거. 한 번 잤기 때문에. 저 지난번에 또 프로메테우스 때 얘기하셨던 거고 한 번 잤기 때문에. 아니야. 안 잤어. 저는 잤다 쪽에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죠?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으로 치면은 김은종 PD님의 말이 맞습니다. 안 잔 게 맞아요. 앉아야 이렇게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남자가 원래 너무 잘 나가는 남자였던 거야. 너무 잘 나가는 남자 상원의원이잖아요. 세니터 콩그레스맨이었나? 하여튼 오, 이 사람 참. 상원의원 세니터고 콩그레스맨 하원 의원. 콩그레스맨 번역에서는 상원 의원인데 영어에서는 콩그레스맨이라고 나와. 하원 의원이죠. 하원의원. 아니 근데 번역에 상원 의원 나온다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럼. 번역 개판이네. 실망인데. 하원 의원 세니터. 그러네. 콩그레스맨 하원 의원. 제가 좀 전에 세니터라고 말해놓고도 제가 의식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의원 되는 신분인데 그냥 잘 모르는 젊은 여자예요. 그 여자한테 행방불명이 될 정도로 휘둘리려면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맛보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번 잤는데 말하자면 돌개물살 같은 여자였던 거죠. 훅 빨려 들어간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비유는 이건 또 아니, 야 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비유인데 신천지에서 사는 것 돌개물살이 같은 뭐야 이거? 훅 빨려 들어간 거 있잖아요. 돌개물살이 막 돌아가면은 훅 빨려 들어가잖아요. 아니 누가 내 음란하다고 뭐가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내 앞에서 음란함을 논할 자격이 있어? 이 돌개 물살 같은 녀석아. 아니 팽창하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그만 팽창하세요. PD는 박학다식하면서 음란하기 때문에 아. 음란 서생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총론적인 네.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가장 무모해질 때는 한 번 잤을 때예요. 한 번도 안 잤을 때보다 한 번 잤을 때가 더 무모해요. 그 기억이 좋다면. 그러니까 저도 그쪽을 생각하는 거죠. 돌개물살은 또 뭐야? 훅 빨려 들어가서. 자 마지막 오케이. 잣잣 보겠습니다. 캐드먼과 웨인 저는 안 잤을까요?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책 헷갈려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 곧 잘 것 같은 예감이 나와서 아직 안 잤는데 곧 자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김은종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안 잤다. 안 잤다. 역시 안 잤다. 잤으면은 네.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 캐드먼이 어... 잤으면은 어... 지가 뭐 같이 타든지 자동 항법이 없냐고 더 외치든지 물론 이제 거기서 음.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동 항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저 질질 짰을 텐데 간단히 한번 키스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빠이빠이. 김은종 PD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야. 그 후에 둘이 피렌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잤을 수 있잖아.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이 그 눈빛이 저는 그 사이에 잤다고 봐요. 한 번 잤던 사람 눈빛이 아니라 이제 곧 잘 것 같은 그때가 아닌가 아니, 싶은데. 그게 왜 저는 잤다고 보냐면요. 피렌체까지 갔어. 남자 여자가. 아니 두어모 성당만 보고 올 수도 있지. 백 같으면 그러겠어? 아니. 팽창하는데? 웨이는 나랑 다르잖아. 팽창하잖아.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시점을 어. 아니 나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잤다고. 그때까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렌체를 하면 당연히 잤지. 이 사람이 지금 피렌체에 지금 가가지고 저기 뭐야 에스프레소 먹으면서 지금 와인 먹으면서. 나는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이승훈 PD가 물어볼 때 당연히 나는 그 시점까지라고 나는. 그 시점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 왜냐면 에필로그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뒤를. 에필로그라고 해서 영화가 아닌 건 아니잖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다 잤어. 다 잤습니다. 오늘은 미란다 웨인, 상원 의원과 캐드먼
캐두먼과 웨인 다 잤어.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굉장히 음란한 근데 영화로. 당신이 빠뜨린 게 하나 있어. 뭐요? 당신이 박학다시 이승훈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뭐. 베인과 미란다도 생각해봐야 돼요. 안 잤죠, 그건. 정말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왜냐하면 잘 된다고 생각해. 잘 내면 기본이 정서가 잔 거 같진 않았어. 키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마스크를 키스 안 하고 잘 수 있어요. 아, 그런 경험도 있으시구나. 아, 정말 경험이 많으세요. 정말 음란하구나 우리 저분은. 팽창 이재익 선생은 저분은 정말 아니 이 사람들아. 정말 저분 난 음란하기만 한 아니, 줄 그래서- 알았더니 아니, 다양하게 음란하다. 이상한 좀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사랑니를 뽑았어. 예. 근데 밤에 사랑하는 부인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럴 수 있죠. 키스할 수는 없잖아. 근데 처음 자는 거예요. 처음 자는 건데 사랑니를 뽑았다고 키스를 안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 사람 오소독스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저분은 다양한 다양해. 분이에요. 저건 개불 같은 인간이에요. 아, 개불 맛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꼽는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뭐가 인상적이었어? 김은종 나는 PD님.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캐두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좋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 나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는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정말 나는 그 미란다요 말한다요. 미란다. 와 웨인이 엮일까봐 되게 불안했어.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불안했는데 결국 미란다가 빛으로 밝혀지고 캐두먼이 돌아왔을 때 그 쾌감이 난 너무 좋았어. 사실 말이 안 되죠. 대같으면 그러겠냐고. 앤에서랑 마리온 꼬띠아르가 있는데 거기서 마리온 꼬띠아르 고르는 남자는 국민소득보다 프랑스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외고 불어과를 나와서 좋은 대학 불문과를 그런 나오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여튼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캐두먼이 딱 돌아왔을 때. 아 근데 이번에 NSA가 살을 많이 뺐나 봐. 되게 아우, 섹시하던데. 미쳤어. 원래는 약간 귀염상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쵸. 완전 근데 섹시로 귀염상이 아니라 미친 섹시함이야. 어우, 저도 정말. 저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뭘 꼽았냐면 전 두 장면을 꼽았는데 처음에 그게 저 NSA가 온 다음에 살인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별로예요 이러면서 오토바이로 다리를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 야. 다리 길이가 미쳤어. 맞아. 야. 아니 다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 길 수가 있어? 큰 여자가 아닌데. 다리 길이가 미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장면.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왜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든이 이제 그 데스 바이 엑사일 이거 있잖아요. 추방에 의한 죽음형을 선고받고 바다로 갔어요. 바다가 아니라 강인가요? 그걸 바다로 봐야 되나 강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바다로 그 통하는 강. 하구 하구 쪽으로 가서 그 연막탄을 가지고 불을 붙이라고 배트맨이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이 가서 쫙 붙으면서 건물에 배트라이트가 켜져요. 근데 사실 배트맨에서 배트라이트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크나이트의 포스터랑 연결돼 있어요. 다크나이트 포스터가 혹시 건물에 그 배트라이트가 붉은 장면인 거 아시죠? 사실은 배트맨의 팬이면 배트맨이 언제 라이즈 하나 이거 라이즈를 명확히 선언한 장면이에요. 원에서 배트라이트가 이제 켜지잖아요. 이상하게 어슴푸레하게 악당 묶어놓고 그렇지, 켜져요. 그렇지. 비긴즈에서. 아. 그리고 다크나이트 마지막 다크나이트에서 한 번도 배트라이트가 안 켜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든이 배트라이트를 깨요. 깨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다크나이트는 폴한 거잖아요. 폴한 건데 다시 라이즈 하는 그 장면은 배트라이트가 쫙 불이 붙어요. 그럼 저는 그 순간에 울었거든요. 진짜로 울었어요. 맞아. 난 배트맨 경찰들 튀어나올 때 팬들은 울었어. 정말 배트맨 팬들이라면은 그 장면, 어. 배트맨이 그 자기가 출동한다는 신호 보내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게 되게 명장면인데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너무 그냥 당연한 클리셰여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유머 포인트를 찾았어요. 뭡니까? 평소 같으면은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 밑에 사람을 시키든지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배트맨이 돈도 없고 뭐 뭘 시킬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본인이 가서 준비를 했단 얘기야. 이거 도화선을 다 깔고 건물에다가 알프레드가 알프레드가 도망갔어. 따랐잖아. 도망갔어. 어. 어떻게 할 거야? 알프레드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지. 아 정말. 그거를 본인이 일일이 건물에다가 다 걸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이 영화가 대부분 되게 뭐랄까 다 응용이고 뭐든지 변주고 이런 느낌인데 네. 고전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악당들을 쳐부실 때 이렇게 불이 탁 하면서 하면 저 멀리에서 불이 한번 켜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장면이 와. 마치 그 여고괴담처럼 둥둥둥둥 나오듯이 불이 한 번씩 켜질 때마다 한 번씩 그 전형적인 그 말하자면 배트맨의 클리셰이자 전통적인 클래시컬 장면인데 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변형이고 변주고 응용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다. 다다다다 나오는 그 장면. 좋았어요 그 장면. 그 얘기가 제가 되게 많이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아직 너무 많이 준비했어. 질문이 많이 남았어요. 진짜 하려고 그런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넘길까요? 2부로.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지금 59분 돌았어요. 아직 우리가 평소에 1시간 10분 정도 돌리니까 뭐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 해봅시다. 그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뭐.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톰 하디하고 히스레저를 비교하는 분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비교하면서 톰 하디가 되게 뭐 연기도 못하고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톰 하디하고 히스레저를 좀 비교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 악당의 질적인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악당의 성격이 다른데 항상 사람들은 그 자극에 도취가 되면 더 큰 자극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네. 이 조카를 보다 더 나쁜 놈으로 냈던 거야. 근데 나쁜 놈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기력까지 그게 침범이 되는 거죠.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연기 자체 나쁘지 않았고 전 되게 신기했던 거 하나는 물론 이건 당연히 CG 내지는 카메라 워킹으로 잘 이렇게 만든 거겠지만 네. 톰 하디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톰 하디가 키가 내가 알기로 117 정도밖에. 톰 하디가 그러니까 이종훈 PD랑 비슷한 체격이에요. 어. 그 프로필은 80으로 나와 있는데 좀 당신하고 비슷한 체격인데 워낙 크리스찬 베일이 큰 사람이에요. 네. 크리스찬 베일은 키도 크고 워낙 떡대도 좋은 사람인데 크리스찬 베일이 왜소해져 보일 정도로 크게 나오는데 거기서 한 25cm 정도를 붙인 거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키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떡대도 엄청 떡대도 커 그 보이는데 승모근과 이런 게 장난 아니죠. 톰 하디가 작은 몸인데 작진 않지만 어떤 평범한 몸인데 되게 알찬 몸이거든요. 음. 근데 영화에 보면 거의 늘어 나오잖아. 일단 본인이 한 16kg 정도는 증량을 했답니다. 억지로 한 16kg 정도 증량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한 20cm 커 보이니까. 누가 봐도 진짜 말하자면 그런 거인 전형적인 그 프로레슬링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키가 있잖아요. 30cm 커 보여. 30cm. 그런 느낌으로 분을 잘했죠. 체감 신장은 거의 한 2m 가까이 돼 보이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 되게 커 보여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뭐 저 레드 카페트 이런 행사들 보면은 톰 하디가 그 중에 되게 작은 축이에요. 작은 축이죠. 뭐, 다들 크니까. 대부분 작을 거야. 톰 하디가 거의 최단신이에요. 탐 크루즈 정도 빼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근데도 되게 크게 나오는 그거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그럼 톰 하디 연기는 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기보다는 그 배역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 조커가 가지고 있던 네. 히스레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정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퓨어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관객들은 퓨어 이불을 넘어서는 정말 더 이불한 걸 원하는데 톰 하디가 연기했던 베인이라는 캐릭터는 이불이라기보다는 앵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또 자기가 추앙하던 그 정적인 지도자의 죽음과 배신 또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애증 이런 것들이 결합된 분노를 가진 사람인데 눈빛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잘 표현했어요. 굉장히 좋은 저는 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은종 PD님. 저 잘했지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말하자면 악당에 가지고 있는 악의 그 요소가 있다면 그걸 히스레저가 100을 다 가졌잖아요. 여기는 그 미란다하고 나눴잖아요. 저는 갑자기 중간 보스가 되죠. 네, 그 측면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만약에 톰 하디가 연기를 더 잘했다 쳐도 이거는 못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화하기 어려운 배역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갑자기 중간 보스가 돼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강력한 악당인 거예요. 왜냐면 죽음도 불사하거든요. 죽는 거보다 차라리 죽는 걸 택할 정도로 그래, 무서운 사람인데 그래. 갑자기 중간 보스가 되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은 연기를 놓고 보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기를 잘하냐 못해 히스레저가 연기를 잘하고 톰 하디가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캐릭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캐릭터가 히스레저, 그러니까 조커의 캐릭터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사실은 조커는 너무 강렬한 캐릭터여서 이전에 잭 니콜슨이 연기를 했을 때도 누가 잭 니콜슨을 넘어설 수 있긴 했지만 지금은 히스레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커란 악역 자체가 되게 그런 캐릭터성이 강한 거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베인은 훨씬 캐릭터성이 약해서, 그러니까 저는 음식하고 비교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트리포라고 하는 우리 송로버섯 뭐 이런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요리, 막 스테이크 이런 거를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평범한 두부 요리, 그래. 된장국 이런 걸 맛있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게다가 핸디캡도 있어요. 눈빛만 가지고 분노, 슬픔, 뭐 당황 이런 걸 다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그거. 그걸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기를 되게 잘한 걸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 되게 낮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가 워낙에 캐릭터가 그래서 캐릭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까 이재익 PD님이 계셨던 분노 얘기를 좀 넘어가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배우나 연기나 이런 거보다 주제가 훨씬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되게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이 그냥 스토리가 재밌었다, 스토리가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기가 좋았다, 연기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제의식은 해요. 나이트보다 떨어진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90%는 다크나이트가 훨씬 주제의식이 견고하고 정교하고
굉장히 정치하다. 어. 그 반면에 요번 작품은 재미는 있는데 네. 주제의식은 떨어진다라고 평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인간적인 정서를 많이 채워놓고 강화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빠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성은 차가울수록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왜 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신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가 피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 갑자기 윗몸일으키기 하면서 피어가 아니고 앵거다 분노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이 영화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분노는 두려움에서 나와요. 분노란 감정 자체가 두려움이 없으면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이가 그러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때 쥐의 마음이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반드시 두려움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잖아요. 라이즈란 말 자체가 그동안은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저는 이 비긴즈하고 또 비교를 해볼 때 비긴즈에 보면은 우물에 빠집니다. 브루스 웨인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에서 아버지가 구해줘서 나와요. 그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거대한 우물이잖아요. 그렇지. 거대한 우물에 빠져요.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거기에 배트맨이 빠질 거라고 뭐 아무 암시도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무조건 빠지겠고 그게 우물이랑 겹치는 데다가 우물에서 그전에는 아버지가 구해줘서 나왔지만 요번에는 자기 힘 스스로 나오겠구나. 자력갱생. 그게 다크나이트 라이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두려움하고 분노 뭐 그 제목 다크나이트 라이즈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 장면에서 네. 줄을 마지막에 네. 놓고 탈출하잖아요. 네.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네가 그 공포심을 가져야 그 절박함 때문에 오히려 탈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분노죠. 마지막에 그 자기는 줄 안 차겠다고 딱 줄을 그냥 거부하고 올라간 장면. 그리고 이제 굳이 제목을 그러니까 원래는 다크나이트 리턴인데 라이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이런 걸 설명했는데 이거는 리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논란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배트맨이 돌아온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배트맨을 쫓잖아요, 경찰들이. 그러면 그 텔레비전 자막에 더 리턴 오브 배트맨 물음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리턴이 아니다. 리턴하고 다른 얘기다. 내가 슈퍼맨 리턴즈가 쫄딱 망해서 그걸 피하려고 DC 코믹스가 이미지를 안 무서워서 겹치려고 리턴즈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우뚝 서야 된다. 아, 울뚝 서야 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이즈. 되게 정확한 지적이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랬을 수도 역시 오늘 남자는 라이즈 해야 돼. 라이즈 팽창, 우리의 팽창. 남자는 그냥 우뚝 서야 돼. 라이즈가 팽창이라는 의미죠. 일어선다. 일어서자. 우뚝 서다죠. 우뚝 저는 서다. 저는 팽창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저는 이제 사실 호모 이렉투스입니다. 이렉투스. 딴 얘기 배트맨 영화거든요. 사실은 주인공이 배트맨이잖아요. 제목도 다크나이트고. 근데 배트맨 얘기는 별로 크리스찬 베일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배트맨 얘기도 별로 안 해요. 배트맨 얘기랑 크리스찬 베일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참 똑똑한 사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안 피해 갖고 자 이런 걸 원하겠지. 자 그럼 요거 먹어 하고 입에 쏙쏙 넣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배트맨 역시 딱 사람들이 배트맨에 기대했던 기대에 부합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확히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배트맨의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배트맨의 스토리, 사람들이 원하는 배트맨의 몰락과 갱생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은종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자체가 배트맨 영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지역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두 도시 이야기 얘기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이 영화는 지금 고담시 얘기인 거예요. 고담 시티가 주인공이지 배트맨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배트맨에 대한 우리의 언급도가 떨어지지 않는. 고담시가 주인공. 고담시가. 그럼 크리스찬 베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히스레저 얘기는 잔뜩 하지만 크리스찬 베일 얘기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참 크리스찬 베일이 입에 안 오르내리는 배우예요. 네. 겁나 얼굴 살벌하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잘생긴 편이죠. 잘생겼죠. 너무 냉정하게. 이 사람이 찍은 이 아저씨 영화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메리칸 사이코인데 그렇죠, 그렇죠. 겁나 골 때려 영화에서 막 노래만 부르다 갑자기 도끼로 확 내리치는데 겁나 골 때리는 영화인데
그런 이미지예요. 정말 수트가 잘 어울리는 응.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남자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상하게 연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이 작은 것도 아니고 뭐한 군데 빠지지도 않는 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배우 배우를 잘 못 오르는 배우라는 매력이 거죠. 없는 거 아닐까? 왜 매력이 대중에게 없을까? 매력이 없는 아니 근데 매력이 매력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기에는 음.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러니까 김은종 PD님이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 당신 영화 뭐 했는데 그랬더니 아 제가 다크나이트랑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했습니다. 매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깐만. 프레스티지 보셨어요? 프레스티지도 아 거기서도 연기 좋았는데. 아니 좋았죠. 이 사람 연기도 심지어 좋았고. 터미네이터 4도 주연이야. 그러니까요. 엄청난 작품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 말하자면 20세기부터 21세기로 넘어오는 그런 거대한 아니 시리즈 심지어 데뷔작도 배역을 다 데뷔작 뭔지 아시죠? 데뷔작 뭐예요? 몰라. 태양의 제국이에요. 음. 아역으로 데뷔했어요. 태양의 제국. 스티븐 스필버그의 태양의 제국으로 데뷔했어요. 이 아저씨는 애 때도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태양의 제국으로 데뷔한 배우예요. 야, 이 양반은 뭐 제작비 한 3천억 이하는 아직 뭐 선지 우리가 선주인공 저기 좋아하는 것처럼 일본 문물을 야, 좋아하는 것처럼. 아니, 이 양반도 찾아보면은 저 그 이 필모그래피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야. 그거에 비해서 되게 저평가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터미네이터랑 저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했으면 뭐 그거 두 개만 하면 끝난 거지 뭘 더 찍어야 돼. 웬만한 영화 배우 한 30편 찍을 거 제작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는 안 경우가 나와. 거의 사람은 없죠. 안 거의 나와. 없다는 거야. 안 나와. 나 나온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그게 좀 그래요. 이상한 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 베일은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 연기 배트맨 기가 연기를 이만큼 더 이상 어떻게 해? 기가 막히지. 연기도 잘하지만 배우의 가치는 건 저희가 보통 영화를 고를 때 배우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고르잖아요. 배우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고른다는 얘기는 배우가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배우 이름을 보고 골랐는데 배우가 시나리오 보는 눈이 없으면 맨날 망작이 돼. 그러면 배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나리오 보는 눈이 있어서 자기가 고르는 영화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터미네이터 4 고르고 다크나이트 물론 거기는 그러니까 골라진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베일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준혁이 그래요. 양준혁이 성관이 좋아가지고 어. 볼넷을 엄청 얻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타율에도 안 들어가 최다 안타에도 안 들어가 말하자면 굉장히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네. 선관이 굉장히 좋은 어. 거고 양준혁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눈이 되게 중요한 거. 사실 배우의 눈이란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배우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한때 송강호가 정말 선관이 좋았어요. 근데 남극일기 이후에 뭐 아니, 이제 최근은 아닌데 최근은 남극이 아닌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이게 최근은 아닌데 한때 송강호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보면 재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다크나이트보다 다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걸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서가 들어오면서 네. 그 정말 얼음성처럼 완결하던 그 어떤 완결성이 흐트러진 거죠. 김은종 PD님은 저는 히스레저도 한몫한다고 봐요. 히스레저의 어떤 그 연기와 그 캐릭터와 비극적인 죽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한 아우라를 발휘했다고 봐요. 그럼 히스레저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시스러져 살아있다면 다크나이트가 지금만큼 추앙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 한 7에서 8%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아. 많이는 한- 아니고 한 워낙 좋은 92%? 영화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99라면 한 90% 정도의 찬사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관론자는 낙관론자보다 늘 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크나이트는 되게 어두운 얘기예요. 비관적인 얘기야. 근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되게 낙관적인 얘기잖아요. 개몽 영화 비슷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희망이 힘을 있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 근데 언제나 비관론을 말하는 사람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 사람이 말이 맞았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맞아. 잘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말이 맞으면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명언이야. 바로 맞아. 나도 지금 동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외워봅시다. 어떻게 뭐라고? 비관론자는 항상 비관론자가 낙관론자. 비관론자는 늘 낙관론자보다 현명해 보인다. 어디서 한번 써먹어요. 한번 써먹어봐야겠네. 그리고 정말 좋은 표현이었어. 게다가 또 두 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이게 다크나이트는 열린 결말을 할 수가 있어요. 쫙 사라지면서 그는 뭐 침묵의 수호자이며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자막 빵 뜨면 여운이 남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얘기를 완결시켜야 돼요. 맞아. 얘기를 완결시켜야 된다는 족쇄 1번. 또 족쇄 2번은 뭐냐면 다크나이트 라이즈 자체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비긴즈와 다크나이트에서 가져왔던 얘기를 다 완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족쇄가 있어요. 짐이 많네. 네. 짐이 많네. 네. 근본적으로 짐을 너무 무거운 걸 지고 갔네.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늦게 저는 올라갈 떨어진다는 수밖에 없지. 평가를 받고 실제로는 별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 질문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저를 원래 한참 할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너무 깊이 가는 얘기라 좀 집어치기라고. 배트맨이 만약에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죽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낙관론자 비관론자의 그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좀 더 영화가 멋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넌 사는 게 좋았어. 왜냐하면 캐트우먼이랑 한번 잡아야지. 잤다니까 거기서. 아. 살아서 잤어. 그러니까 잡아야지가 아니고 잤어. 살아서.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약간 좀 멍 때린 측면도 있는데 전 사실 그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멍 때렸네 이 양반. 아니 말하자면 뭐였냐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그 모건 프리만이 네. 그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연구원들이 그러잖아요. 6개월 전에 이미 자동 항법 장치가 어. 발견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배트맨의 심리 상태를 좀 우울하게 본 것 같아. 스스로 어떤 죽음을 택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 뭘 이루겠다는 거지. 이 그 당시에 어떤 평화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걸 희생했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동항법 장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자동항법 장치를 옮기세요 이랬더니 배트맨이 얘기를 합니다. 자동항법 장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가야 된다. 그러면서 몰고 가요. 그러고선 뭐 어쨌든 마지막에 자동항법 장치를 가동시켜서 살았는데 저는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은 죽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이고 싶었고 이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고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자를 생각하는 감독이시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린 거지 사실은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살린 마지막에 나오는 배트맨 표정 있잖아요. 배트 몰고 가는 표정이라든지 그거는 살 거를 기대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왜 케인 알프레드가 우는 그 장면은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그 장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정말 슬프게 울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별로 안 울고 두 번째 볼 때 많이 울었거든요. 두 번째 볼 때 많이 운 게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그 유언장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한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알프레드를 그렇게까지 울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3시간의 러닝타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근데 처음부터 배트맨이- 떡밥을 깔았죠. 이 목걸이 떡밥하고 자동화법 떡밥을 깐 건 살리겠다고 미리 얘기를 선언을 한 건데 그거가 오히려 나중에 끼어는 거라는 거죠. 원래는 죽일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죽이면 안 그래,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느꼈다니까. 얘가 자기 희생을 할 것 같은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이 해서 드는 추가 거야. 촬영을 하거나 시나리오에 없던 씬들끼리는 끼워넣는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네. 한국 충무로에서는 나 이번에 그 원더풀라드 작업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죽었어요. 죽은 건데 그러니까 논란의 의도는 그건데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투자자를 생각하고 뭐 이런 관객들을 생각해서 살린 걸로 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 정도의 파워면 사실 죽일 수 있거든요. 보통 감독의 파워면 투자자한테 밀려서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논란 감독 정도의 파워면은 제가 죽이겠다는데 뭐 저거는 안 찍을래요 하는 순간 그럼 죽이시죠 하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렉터 컷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느낌을 받았다니까. 네. 나는 거기서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이재 PD님은 죽었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이런 생각해요. 의견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 말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 원래는 죽는 거를 가지고 머리에 담아놓고 영화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신들을 삽입하고 그런 이야기를 방향을 물꼬를 틀었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뭐냐면은 놀란 감독이 분노가 없어. 이 사람이 제작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제작자한테 밀려서 넣은 컷이 아니라 그건 그렇죠. 그냥 그래 너의 돈을 존중해 줄게. 그거죠. 나가는 관객들이 그러니까 웃으면서 콜라병을 들 수 있게 해줄게라고 나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요. 놀란 감독은 굉장히 모호함을 사랑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왜 채팅 이벤트 있잖아요. 우리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놀란 감독과의 채팅 이벤트에서 인셉션의 속편을 찍으실 생각이 없냐고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답변합니다. 속편을 찍는 것은 영화의 모호함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찍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놀란 감독의 영화는 모호하겠거든요. 프레스티지건 메멘토건 다 모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분명한 방향은 제시를 해주지만 그 방향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모호하게 끝내거든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저는 라이즈라고 봐요. 분명하게 끝내요. 이거는 일부러 모호하지 않게 만든 거거든요. 여태까지 작품과의 흐름을 해치고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원래 의도는 모호하게 만들려는 것을 거기서 만약에 터지고 장례식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로빈으로 끝내도 사실은 영화적 엔딩으로는 무리가 없잖아요. 아유, 어디서 끝내도 돼. 터지면서 끝내도 돼. 장례식장에서 끝내도 다 끝내도 돼. 어디서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하여튼 또 하나는 네. 대세의 시장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대세의 시장 없다. 이것도 얻는 게 많다. 네. 이렇게 끝내도 얻는 게 많다라고 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논리는. 급소 짚고 가죠. 급소. 길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 배트맨이 라이즈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가 특별한 게 나와야지 윗몸 이렇게 팔굽혀기를 너무 안일하게 이 몸을 보는 게 아닌가. 팔굽혀기 너무 많이 해. 그거 떨어지기 전에 존나 개 맞거든요. 진짜 베인한테. 진짜 개 발리는데 그 허리 부러지는 시즌 진짜 소리 대단하잖아요. 개 발리는데 막 윗몸 이렇게 팔굽혀기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더 세졌어.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그분 만약에 그 옆에 노인분 이제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자생한방병원에서 스카우트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아니 추나요법을 1년씩 해도 안 났는데 단 한 번의 그 추나요법으로 바로 벌떡 일어나. 아니 근데 시간으로는 꽤 돼요. 그게 단 한 번에 추나요법처럼 나오죠. 영화가 기니까 자른 것 같은데 원래는 23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루로 줄어요. 아니 그럼 22일 만에 그러니까 허리가 아작이 난 사람을 자생한방병원에서 스카우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PD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전편에 대한 빚도 많이 갚아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 영화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영화가 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야기 완결성을 위해서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은정 PD는 급소. 저희 급소는 배우 캐스팅. 내가 말하자면 더 좋은 배우를 얼마든지 캐스팅할 수 있는 감독인데 네. 보통 이제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찍고 나면은 그 배우를 또 쓰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 배우들도 하고 싶어하고 네. 감독도 하고 싶어하고 호흡이 네. 잘 맞으니까. 네. 근데 조셉 고든 레빗하고 톰 하디하고 마리아 뭐 떨어지죠. 어쩌고저쩌고 마리아 나오니까 꼬띠아르. 꼬띠아르 나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인셉션의 뭐 1.5편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겹쳐서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급소 얘기하면 좋았던 점이랑 나빴던 점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나빴던 점만 얘기니까 되게 별로인 영화 같고 좋은데요. 되게 별로야 이 영화. 보지 마세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지 마. 좋아하는 영화인데 존나 삐진 거야 지금. 저희가 지금 1시간 지금 21분 동안 네.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짚은 거예요. 저는 급소. 저는 오늘 아가페적인 쉴드를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급소에서도 쉴드 치겠습니다. 그 지족부력이란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 논어인지 맹잔지에 나오는 말인데 족함을 알면 욕을 먹지 않는데 이 정도 영화 찍었으면 됐지 더 뭘 말해. 이 영화 가지고 까는 인간들이 잘못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하고 비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전에 여자친구랑 지금 여자친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비교 안 해도 현재 여자친구, 전에 여자친구가 너무 이뻤어도 지금 여자친구 이쁠 수 있고 전에 여자친구가 성격 되게 좋았어 지금 여자친구 성격 좋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비교해서 굳이 재미없게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보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재밌게 좀 보라고. 라고 지적부력. 아가페적인 쉴드 쳐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이승훈 PD의 박학다식이 1시간 22분 동안 녹아나네요. 녹아나. 별점 주고 끝내. 너무 오래 했으니까 저는 4개 반 주겠습니다. 4개. 4개 반 4개. 뭐 이유는 다 설명했고 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6개가 있으면 6개를 주고 싶고요. 7개가 있으면 7개를 주고 싶은데 5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편거 꼬아가지고 6개를 주시든지. 그렇게까지는 뭐 아메리칸 북두권에 하나 있던 걸 뺏어. 그럼 반 개만 빼서 5개 반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되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영화 뭐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오늘. 저기 개봉하는 영화는 뭐 도둑들이 있고 개봉하나? 개봉하죠. 이번 주 목요일에. 오늘이 평소랑 다르게 녹음이 늦었어요. 제가 영화 2번 보겠다 그러는 바람에 도둑 볼 수 있을까? 도둑들 보고 그러면 좀 늦게 녹음을 도둑들을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에 바짝 보고 금요일에 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수가 있죠. 다음 주 월요일 합시다.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도둑들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편집하고 나면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직장인의 애환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브라보가 담겨 있죠. 뿌듯함이 담긴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그러고 보니 이메일 소개 한번 해야죠. 자, 시네타운 숫자 19 시네타운19@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요 얘기 이제 그만할 때도 그 얘기는 그만해야 돼. 김은총 PD가 오늘 메일을 한 가지 오는 바람에 이게 뭐야. 되게 죄송합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 정말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꼭 다 소개해드릴게요. 정말로. 김은총 PD님 한번 크게 빠짐없이. 한번 사과드리시죠. 죄송하고요. 정말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게 나을 뻔했네. 안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큰 욕을 먹네. 안 그리고 가져왔더니. 참고로 그 우리 뒷번호 6933 김민호 씨 그리고 6885 박성문 씨 1765번 등등 방청권 하신 분들 다 제가 문자로 방청권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려야죠. 또 뭐 저 그 부천 영화제 그것도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기간이 촉박해서 제가 사실 우리 그 시네타운 19 팬들 위해서 부천 국제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네. 티켓을 30장 준비했었어요. 상품으로 드리려고. 음.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 끝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안타깝네. 그 부천 나이트 가신 분은 그게 부킹 아까 성공하셨나? 6885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 연결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부킹 다음 시간에 전화 성공하셨나? 연결 한번 합시다. 예. 궁금해지네. 오늘 전화 연결 원래 제가 다크나이트 하느라고 마음이 급해서 전화 연결을 이승훈 못했어요. PD가 지금 그래, 아직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은 것 저는 같은데.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오케이. 하고요. 하여튼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장인의 기쁨이 담긴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제작비가 없는 방송, 시네타운 19 풍문으로 듣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세요. 안녕!